안녕하세요.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회원 여러분에게 공약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공약을 검증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학 건축사 사무소의 정상경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네, 20년 동안 협회 활동 저랑 같이 해오신 전인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지회에서 오신 정영과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협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니 해도 재정이겠죠? 네, 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머니. 네 번째 주제는 재정 시스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의 지금 이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건축예술진흥법이 정말 꼭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가와 건축 자체를 활용한 콘텐츠 수익 사업 만들기. 세 번째는 이 재정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또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건데 아카이빙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협회의 안정적인 재정 시스템을 위해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정상경 건축가님은 또 이제 입회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 아마 좀 듣기가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건축예술진흥법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인데요. 건축가들한테 필요한 전문 교육, 또 학생 교육, 실무자 재교육 시스템인데 공약 3에서 말씀드린 그 건축교육원 또 건축학교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창작 지원인데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그 공공건축물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정말 지금 들리는 이제 부조리한 관행들, 돈에 의한 영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비용들은 국민 세금이 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얘기가 좀 새끼로 좀 빠졌는데요. 이제 공공건축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설계를 건축가들이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이유로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실행이 되려면은 문광부가 한 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하고 그 설계 아이디어가 좋다면은 그게 지어지도록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는 빌바오 구겐하임. 그 건물 사실은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바오 시장에 끝까지 그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었고 또 하펜시티의 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예산이 몇 배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오픈하기 전까지 데모했습니다. 그만하라고. 근데 짓자마자 어떤 상황이 됐어요? 엄청난 시민들의 호응과 박수 속에 또 그 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재원이 됐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창작 지원이 이제 두 번째 예술진흥법의 중요한 내용이고 아카이빙 지속 추진입니다. 이런 것도 예술진흥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K 아키텍처의 국제화 이건 특히 중요한 거는 관광산업하고 건축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옵니다. 이제 K컬처가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보고 또 경험하는 공간은 결국 건축의 문제거든요. 도시 환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더욱더 신경을 이제 써야 되고 이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건물들을 지어내야 되는데 요 네 가지가 예술진흥법의 중요한 꼭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산업진흥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사들 입장에서의 생산자 관점의 이제 법이고 건축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건축물을 주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예술진흥법 제정과 관련해서 네네. 본회와 지역회에 네. 어떤 점들이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나 네.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네네. 네. 지금 지회도 여러 가지 운영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지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입회비에서 조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네네. 매년 그 회비를 네. 내고 있습니다. 네. 회비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30%를 음. 이제 서울에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비 70%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 지회들이 지금 그 매년 10월달에 행사를 큰 거를 세 개를 해야 됩니다. 건축대전, 그다음에 건축문화제, 네. 그다음에 지역 건축과에 또 전시도 해야 되고요. 예총과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긴 하지만 뭐 택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회장님들의 그냥 그 고생이 말도 못하죠. 네, 그렇죠.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건축예술진흥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광부에서의 예산 지원이 전국에 이제 되면은 굉장한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회원 모두가 네. 앞장서서 꼭 제정이 되는 그런 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니 해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머니인데 저희 가입회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재정의 문제입니다.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고 그래서 재정의 충당 부분이 뭐 상당수의 뭐 입회비를 비롯해서 이제 뭐 도네이션 등등이 있지만 좀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협회에서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17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1억이 이제 회원 회비인데요. 회비도 전체 회원의 25% 정도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비 수입도 더 증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회원들이 회비를 또 안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회원들에 대한 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후원금이 한 뭐 3, 4억 되고 보조금이 또 일부 있고 또 용역을 해서 이제 그런 수익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과 또 건축이라는 좋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 단체인데 이거를 활용한 수익 사업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건축물 투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면은 퀄리티가 높은 그 전국의 이제 그 투어를 활성화시키면 유료화가 가능하고 또 유튜브로 최근에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잖아요. 억소리 나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아니 우리 협회에서는 왜 이걸 못하냐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지금 공간에 대한 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고 싶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선배님들이 좀 하시는 뭐 니들이 건축을 알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도 좀 재밌게 풀어줄 수 있는 유튜브 채널도 좀 만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베니스에서 유학 초기에 베니스 비엔날레 그 한국과의 코디네이터로 한 몇 년 일을 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2000년 전까지 이제 정부 돈으로 100% 운영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그 민간 재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이 사무국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비용을 조달할까.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가 일단 시민들,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또 전 세계 일반인이 많이 오는 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컨텐츠가 좀 획기적이고 정말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전시를 하도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장료도 상당히 비싸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쳤죠. 그래서 그 이후로 베니스 비엔날레도 오히려 살아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를 보는 그런 전시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협회도 이렇게 수익 사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저는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NS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이 어쨌든 건축물들의 대부분이 이제 뭐 너무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보다는 뭐 조금 싼 공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등등인데 저희 건축 문화는 좀 더 질적으로 깊이 있는 건축물들을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협회가 또 이제 문광부 소속이고 문화를 또 중요한 가치로 하는 그런 가치 추구 집단이니까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건축가 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가지가 이제 제가 좀 당시에도 뭐 거의 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건축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상당히 그 많은 역할들이 사실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 작품들이 그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건축주를 만날 때 작품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보여주면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어쨌든 그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 건축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라든가 어떤 비전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거나 뭐 토론의 장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꼭 이 부분이 좀 되어서 좋은 책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혹시 뭐 당선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기 선생님이 이제 건축가지 편집위원장을 하셨는데 마지막 편집위원장이시죠. 우리가 그걸 그렇습니다. 안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걸 못 만들겠다. 또 온라인으로도 힘들다. 이런 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제가 이사로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축가지 자체가 협회의 역사인데 저는 97년에도 기고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저는 편집위원도 2000년대도 했었고요. 이거를 못 만들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데 건축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건축사지도 이제 서점에서 파는 그런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잡지로 좀 나갔는데 건축 매체들이 대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비평가 평론입니다. 건축계 전체의 비평가 평론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축소돼 있고 죽었어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이 협회지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건축 작품과 이제 건축가들에 대한 조금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좀 포맷을 가지고 독특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첨언을 하면은 건축가지가 어쨌든 우리 건축가 협회 회원들을 위한 잡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그 잡지로 좀 개편이 되어야 된다. 제목 자체도 건축가지가 아닌 어쨌든 새로운 시민들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잡지책이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러면서 이제 건축 위상도 좀 우리가 거기다 좀 집어넣어주고 해서 그 건축이 이렇게 문화 있는 가치가 있는 어쨌든 그 건축 세상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축 잡지 그 이름 공모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건축가 말고 뭔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좀 이름을 공모하는 작업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선자한테 또 뭐 소정의 그렇죠. 아니면 1년치 아니면 뭐 평생 무료 잡지를 자격증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 건축가지가 아카이빙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 연관이 되는데 이제 아카이빙을 지속한다는 거는 이제 건축예술진흥법에서도 이제 중요한 네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협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건축이라는 거는 정말 문화에서의 빠져나올 수 없는 중요한 정말 물리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축가협회가 추진을 하지만 문광부의 중요 사업으로 가져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아카이빙 사업을 좀 지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건축가지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 건축가 층에서는 이제 선배님들의 이제 자취라든지 또는 한국 역사라든지 특히나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자료로 접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약 중에 온라인 메타버스에 관한 공약은 꼭 좀 지켜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소식이 이제 영천의 근현대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인 영천극장이 그동안 이제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가보니까 그냥 원룸 건물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이제 지회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없는 지역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들도 조금 이제 아카이빙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회를 우리가 더 지금 12개지만 서울까지는 이제 13개가 될 텐데 더 많은 지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그 지회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좀 더
확대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네. 여러 가지 이 공약들이 잘 실천될 수 있는지 네, 네. 또 그거의 출발점이 또 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회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고 네. 그다음으로는 신입 회원들이 또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런 네.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공약의 실천이나 이런 부분 좀 네네. 일단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실천력과 추진력은 있는 사람으로 네. 선생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뭐 너무 또 실천과 추진력이 세서 좀 부담이 간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뒤에서 많이 조절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2년간 저는 이제 스마트 도시 건축위원회를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협회에다가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근데 거의 그걸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일단은 12개의 지회 중에서 3개의 지회는 이제 지회 사정상 제가 못 갔지만 9개의 지회를 다 다녔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를 다 했고, 뭐, 이분들은 또 지역의 회장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죠. 했고, 그 간담회의 내용을 월간 건축문화에 연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계속 남아있는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지역 건축가의 전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여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노트북을 몇 대 놓고 이제 20대 정도 놓고 했지만은 이제 비용 자체가 워낙에 이제 협회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지회분들의 이제 그 회비로 좀 했거든요. 어려웠지만은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걸 저는 실천을 했거든요. 또 특히 2008년도 9년도 때는 제가 도시재생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시즌 이제 1, 2, 3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홍대 앞에 있는 청춘마루에서 세미나를 했고 적게 오셨을 때가 70명 정도, 많이 오면 100명 정도. 그래서 뭐 한 10회가 넘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참여자들을 건축가들도 오시고 또 도시계획가들도 오시고 해서 난상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공간지 연재를 했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사무국을 좀 괴롭혔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딱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쫙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홍보가 좀 많이 됐었고 참여도도 이제 높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2000년도 그 초반에 이제 뭐 편집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도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오늘 그 공약사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건축까지 생각도 많이 나시고 여러 가지 좀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꼭 살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이 협회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회원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 또 추진력 있게 말한 거를 지키는 캐릭터가 바로 기호 2번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 대해서 꼭 한 표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